어차피 오래 못 사실 텐데. 그 말이 웃으면서 나왔다는 게 제일 아팠습니다. 제가 쓰던 오래된 폴더폰을 보며 며느리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폴더폰 안엔 남편 목소리도 제가 참고 살아온 시간도 다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고부 갈등 이야기가 아닙니다. 늙었다고, 만만하다고 아무것도 모를 거라 여긴 사람들 앞에서 제가 제 인생을 되찾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곳은 사연 끌림입니다. 지금 저는 올해 63입니다. 남편 없이 산 지도 벌써 5년째예요. 그동안 뭐 하나 내 마음대로 한 적이 없어요. 아들 셋 키우고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제 남은 건 늙은 몸뚱이하고 폴더폰 하나뿐이네요. 근데 이 폴더폰 며느리 눈엔 그게 그렇게 거슬렸나 봐요. 어머님, 이거 진짜 아직도 쓰세요? 설 연휴 때였어요. 다 같이 모여서 밥 먹는데 며느리가 제 폰을 집어들더니 그렇게 말했어요. 웃으면서요. 요즘은 박물관에도 이런 거 없던데요. 시동생네 식구들이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요. 엄마, 이제 좀 스마트폰으로 바꿔. 아들이 옆에서 말했어요. 귀찮다는 투로. 나중에 엄마가 치매라도 오시면 어떡하려고 GPS라도 달아야 되는데. 며느리가 또 웃으면서 한마디 거들었어요. 맞아요, 오빠. 지금 전화 잘못 걸어서 한 번씩 헷갈리시잖아요. 전 말이 안 나왔어요. 헷갈린 적 없는데. 근데 뭐라고 하면 예민하다. 왜 그렇게 받아들이냐.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았어요. 괜찮아. 나 이거 익숙해.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폴더폰을 가방 안에 넣으면서요. 며느리가 살짝 혀를 찼어요. 들리게. 후, 고집도 참.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TV만 봤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폴더폰을 한참 봤어요. 낡긴 낡았죠. 화면도 금 같고 버튼도 달았고. 근데 저한텐 이게 전부예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쓰던 거. 남편 목소리가 아직도 여기 남아있어요. 음성 메시지 하나. 지우지 못하고 있어요. 여보, 나 오늘 일찍 들어갈게. 저의 말 조심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남긴 목소리예요. 저 애가 누군지는 말 안 해도 알아요. 며느리 얘기였어요. 남편은 며느리를 안 좋게 봤어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결혼하고 1년쯤 지나니까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돈 냄새만 나면 달라지는 사람 있어. 조심해. 그런 말을 가끔 했어요. 근데 저는 믿기 싫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죠. 착한 척이라도 잘하는 애인데 뭐. 근데 요즘 들어서 자꾸 남편 말이 떠올라요. 며느리가 폴더폰을 볼 때마다 찌그러지는 표정. 제가 뭘 입든 뭘 먹든 간섭하는 말투. 어머님, 그런 거 드시면 나중에 병원비 더 나와요. 어머님, 옷 좀 새로 사드려야겠어요. 너무 오래된 것만 입으시네. 전부 걱정하는 말투로 하니까 제가 뭐라고 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근데 전 알아요. 저 말 속에 뭐가 숨어 있는지. 어머님은 돈 쓸 줄도 모르고 관리도 못하니까 우리가 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설날 다음 주였어요. 며느리가 또 왔어요. 아들이랑 같이. 어머님, 오늘 통장 정리 좀 할게요. 무슨 정리냐고 물었더니 요즘 보이스피싱 많잖아요.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위험해요. 그러면서 제 도장을 찾더라고요.
아들은 옆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며느리가 하는 거 보기만 했어요. 엄마, 괜찮아. 우리가 관리해 줄게. 그 말만 했어요. 전 그날도 참았어요. 근데 머릿속으론 계속 생각했어요. 남편 말이 맞았나? 그날 밤 폴더폰을 충전하면서 남편 목소리를 또 들었어요. 여보, 나 오늘 일찍 들어갈게. 저의 말 조심해. 그리고 문득 이 폴더폰 안에 뭐가 더 있을까 싶어서 메뉴를 뒤적였어요. 녹음 파일 폴더. 거기에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이 만든 거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명의 바꾸면 되잖아요. 어차피 오래 못 사실 텐데. 순간 숨이 멎었어요. 이게 뭐지? 그제야 남편이 왜 이 폴더폰을 버리지 말라 했는지 알겠더군요. 남편은 녹음을 왜 해둔 걸까요? 그 순간부터 저는 이 폴더폰을 절대 버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이 폴더폰 하나가 이 집안을 다 뒤집을 줄은요. 그날 밤 전 한숨도 못 잤어요. 녹음 파일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었습니다. 그냥 명의 바꾸면 되잖아요. 어차피 오래 못 사실 텐데. 며느리 목소리가 맞았어요. 목소리 톤도 말투도. 근데 언제 한 말이지? 누구랑 통화한 거지? 파일 이름을 봤어요. 2020년 3월 12일 며느리 통화 1. 남편이 돌아가시기 2달 전이었어요. 폴더를 더 뒤졌어요. 녹음 파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2020년 4월 5일 며느리 통화 2. 재생을 눌렀어요. 이번엔 아들 목소리도 들렸어요. 엄마는 원래 그래. 고집이 세.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자. 며느리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오빠가 서류 좀 챙겨놔. 나중에 복잡해지면 안 되니까. 무슨 서류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은 이걸 왜 녹음해둔 걸까요? 왜 저한테 말 안 하고 숨겨둔 걸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남편 책상을 뒤졌어요. 남편이 쓰던 다이어리, 수첩, 메모지, 거기서 쪽지 하나를 찾았습니다. 여보, 내가 없으면 이 폰 절대 버리지 마. 안에 다 있어. 남편 글씨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가 뭘 노리는지, 아들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그래서 증거를 남긴 거였어요. 근데 왜 저한테 직접 말을 안 했을까요? 쪽지 뒷면에 한 줄 더 있었어요. 말해도 안 믿을 거 알아. 직접 들어야 믿을 거야. 그래서 더 미안했는지도 몰라요. 눈물이 났어요.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만약 남편이 살아서 며느리 조심해 라고 했으면 전 화만 냈을 거예요. 당신이 며느리를 너무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싸웠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목소리로 들으니까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며느리가 또 왔어요. 어머님, 폰 바꾸러 같이 가요. 제가 오늘 시간 냈어요. 웃으면서 말했어요. 근데 눈은 안 웃고 있었어요. 괜찮아, 나 이거 쓸만해.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어머님, 요즘 스마트폰 안 쓰면 불편하잖아요. 은행도 가야 되고. 나 은행 잘 다녀. 그래도 앱으로 하면 편한데 제가 다 설정해 드릴게요. 아니에요. 며느리가 설정하면 며느리가 다 보겠죠. 제 통장, 제 문자, 제 전화 기록 전부 다요. 필요 없어. 제가 딱 잘라 말했어요. 며느리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리면서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 눈물 뒤에 뭐가 있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그 순간 들어왔어요. 엄마,
왜 그래? 얘가 뭐 잘못했어? 며느리가 훌쩍이면서 말했어요. 오빠, 난 그냥 어머님 편하시라고 한 건데. 아들이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얘 기분 상하잖아. 그냥 고맙다고 해.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며느리가 코를 훌쩍이면서 가방을 챙겼어요. 오빠,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먼저 갈게. 그렇게 나가버렸어요. 아들이 한숨 쉬면서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왜 이렇게 까칠하게 구는 거야? 며느리가 얼마나 신경 써주는데. 폰 하나 바꾸자는 게 뭐가 그렇게 싫어? 전 입을 열었어요. 네 아빠가 준 거거든. 아빠 돌아가신 지 5년 됐어. 이제 그만 놔드려. 아들이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아무도 제 말을 안 들을 거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폴더폰을 꺼내서 남편 목소리를 또 들었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 폴더를 다시 열었어요. 파일이 총 7개가 있었어요. 하나하나 들어봤어요. 며느리가 친구한테 전화하면서 한 말. 시어머니 재산? 당연히 우리 거지. 자식이 누군데. 아들이 친구한테 한 말. 엄마 명의로 된 거 정리하려고. 나중에 상속세 아끼려고. 그 비슷한 말들이 몇 개 더 있었습니다. 전부 남편이 녹음해둔 거였어요. 마지막 파일엔 남편 목소리만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이런 걸 남겨야 할 줄 몰랐어. 근데 이것들 꼭 들어봐. 당신이 바보 아니라는 거 증명해 줄 거야. 그날 전 폴더폰을 오래된 케이스에 넣었어요. 더 낡아 보이는 케이스요. 며느리 눈에 더 초라해 보이게, 더 쓸모없어 보이게. 그날부터 저는 일부러 더 바보처럼 굴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의심 안 하게요.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그날부터 저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후로 한 달쯤 지났어요. 며느리는 더 자주 왔어요. 올 때마다 폴더폰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요즘 스마트폰 정말 쉬워요.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괜찮아. 어머님, 은행에서도 이제 앱 써야 돼요. 창구 수수료 비싸요. 나 창구 가는 거 안 힘들어. 그래도 매번 똑같은 대화였어요. 전 알았어요. 저 애가 원하는 게 뭔지. 폰을 바꾸면 제 문자, 통화 기록, 인증서 전부 며느리가 관리하게 돼요. 그럼 제 통장도 제 보험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제 가방을 뒤지고 있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이건 설득이 아니라 수색이라는 걸요. 뭐 해? 제가 부엌에서 나오면서 물었어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면서 웃었어요. 아, 어머니, 휴지 찾고 있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휴지는 테이블 위에 있었거든요. 가방 안에 폴더폰이 없었어요. 내 폰 어딨어? 폰이요? 잘 모르겠는데요? 며느리가 시침이 떼면서 말했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왔어요. 며느리랑 같이요. 엄마, 앉아봐. 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뭔가 했더니 며느리가 봉투를 꺼냈어요. 새 스마트폰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이거 쓰세요. 제가 다 설정해뒀어요. 내 폰은? 제가 물었어요. 며느리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러고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버렸어요. 그 말이 너무 가벼워서 더 무서웠어요. 뭐? 어머니를 위해서요. 그 오래된 폰 계속 쓰시면 안 되잖아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누가 버리래?
어머님, 화내지 마세요. 다 어머님 생각해서 한 거예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언제 버리래?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왜 그래? 새 폰 사줬잖아.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엄마한테 필요 없는 물건이었잖아.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아들이 짜증내면서 말했어요. 옆에서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오빠, 내가 잘못했나 봐.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화내실 줄은 몰랐어. 아니야, 엄마가 이상한 거야.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었어요. 엄마, 진짜 왜 그래? 폰 하나 가지고.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두 사람은 그냥 갔어요. 새 스마트폰만 테이블 위에 놔두고요. 전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폴더폰, 남편이 남긴 마지막 흔적, 유일한 증거. 그게 사라졌어요. 아니, 잠깐. 전 벌떡 일어났습니다. 남편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남편이 쓰던 오래된 공책이었어요. 거기 메모가 있었어요. 클라우드 백업, 자동 설정, 비밀번호. 남편이 미리 해놨어요. 폰 안에 있던 모든 파일이 자동으로 백업되게요. 전 컴퓨터를 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로그인을 했어요. 파일 전부가 있었어요. 녹음 파일 7개, 남편 음성 메시지, 사진들 다 살아 있었어요. 그 순간 며느리가 제 폰을 버린 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달았어요. 이제 저한텐 증거가 2개예요.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 그리고 며느리가 제 물건을 몰래 버렸다는 사실. 전 USB를 꺼내서 파일 전부를 복사했어요. 그날 처음으로 손이 아니라 머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프린터로 통화 기록, 녹음 파일 목록 전부 출력했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젠 참지 않기로요. 며느리는 선을 넘었어요.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남편이 왜 이 증거들을 남겼는지 이제 알겠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려고요. 제가 당하고만 있지 말라고요. 전 달력을 봤어요. 다음 주 토요일 제사였어요.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친척들 전부 모이는 자리. 그날 모든 걸 끝내기로 했어요. 며느리가 그 오래된 폴더폰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다 보여주기로요. 전 USB를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 새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어요. 며느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마워, 폰 잘 쓸게. 며느리한테서 바로 답장이 왔어요. 어머님, 다행이에요. 처음엔 화내셔서 걱정했어요. 전 피식 웃었어요. 이제 웃을 차례가 바뀌었거든요. 걱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며느리가 해야죠. 제사 당일 오전부터 사람들이 모였어요. 큰아들네, 작은아들네, 시동생네 식구들, 친척 어른들까지 20명쯤 됐어요. 며느리는 일찍부터 와서 부엌일을 거들었어요. 신우들한테 친절하게 웃으면서요. 그 웃음이 얼마나 계산된 건지는 그때 아무도 몰랐죠. 형님, 이거 제가 할게요. 고모님, 앉아 계세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다들 며느리 칭찬했어요. 와, 며느리 정말 잘 들였네. 요즘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전 아무 말 없이 제사상 차리는 거를 지켜봤어요. 제사 지내고 밥 먹고 다들 거실에 모였어요. 작은 아들이 말했어요. 형, 엄마 건강은 어때? 아들이 대답했어요. 괜찮아. 요즘 폰도 새로 바꾸셨어. 며느리가 웃으면서 거들었어요. 어머님이 처음엔 좀 거부하셨는데 이젠 잘 쓰세요. 신우이가 물었어요. 언니,
스마트폰 어때요? 편하세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니, 하나도 안 편해.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익숙해지시면 편하실 거예요. 익숙해질 생각 없어. 제가 딱 잘라 말했어요. 나 원래 쓰던 폰 돌려줘. 며느리 얼굴이 굳었어요. 어머님, 그거 버렸다고 했잖아요. 누가 버리래? 어머님을 위해서. 위해서? 전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켰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야? 다 같이 볼 게 있어서. 전 노트북을 TV에 연결했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파일 목록이 나왔어요. 형수님, 이게 뭐예요? 들어보면 알아요. 전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냥 명의 바꾸면 되잖아요. 어차피 오래 못 사실 텐데. 다들 숨소리도 안 냈어요.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네 목소리 아니야? 며느리가 일어섰어요. 어머님,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네가 버린 폴더폰 안에 있었어.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닥치고 들어. 전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어요. 이번엔 아들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엄마는 원래 그래. 고집이 세.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자. 며느리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오빠가 서류 좀 챙겨놔. 나중에 복잡해지면 안 되니까. 아들이 말문이 막혔어요. 신우이가 며느리한테 물었습니다. 언니, 무슨 서류요? 뭘 챙긴 거예요? 며느리가 대답을 못했어요. 세 번째 파일을 재생했어요. 며느리가 친구한테 한 말이었어요. 시어머니 재산? 당연히 우리 거지. 자식이 누군데. 그래도 살아계신데 그런 말 하면 어차피 몇 년 안 남았어. 건강도 안 좋으시고.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시동생 부인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며느리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뭐가 오해야? 제가 물었습니다. 네 목소리 아니야? 네가 한 말 아니야? 그때는 제가 좀 힘들어서 힘들면 시어머니 죽기 바래도 돼? 며느리가 말을 못했어요. 아들이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전 네 번째 파일을 재생했어요. 며느리가 보험 설계사한테 전화한 내용이었어요. 명의자 나이가 많으니까 빨리 처리하고 싶어요. 수익자는 제 남편으로 바꿀 수 있죠? 작은 아들이 큰아들한테 물었어요. 형, 이게 진짜요? 아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전 마지막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남편 목소리였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이런 걸 남겨야 할 줄 몰랐어. 근데 이것들 꼭 들어봐. 당신이 바보 아니라는 거 증명해 줄 거야. 거실에 남편 목소리만 울렸어요. 그날 제사상 위에서 남편 목소리만 살아 있었어요. 신우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동생이 한숨을 쉬었어요. 며느리는 그냥 서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면서요. 전 노트북을 끄고 말했어요. 내가 왜 그 폴더폰 버리지 말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지? 아들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을 집어 들었어요. 저 먼저 갈게요. 어머님, 그건 진짜 제 본심이 아니었어요. 도망치듯 나갔어요. 아들이 쫓아가려다가 제 목소리에 멈췄어요. 앉아. 아들이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전 아들을 봤습니다. 너도 들었지? 네 아버지 목소리. 아들이 고개를 떨궜어요. 네 아빠는 살아서 다 봤어.
너희가 뭘 하는지. 근데 나한텐 말 안 했어. 내가 안 믿을 거 알았으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남긴 거야.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 알려주려고.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전 일어났어요. 다음 주에 변호사 만날 거야. 명의, 통장, 보험 전부 정리할 거고. 시동생이 물었습니다. 형수님, 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전 돌아봤습니다. 내 거 내가 지킬 거예요, 이제. 그날 이후 며느리는 연락이 끊겼어요. 아들은 매일 찾아와서 빌었어요. 엄마, 한 번만 용서해줘. 엄마, 우리 잘못했어. 전 문을 안 열어줬어요. 사흘째 되던 날 아들이 며느리랑 같이 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제발 문 열어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전 문을 열었어요.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일어나.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용서받을 것 같아?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반성? 전 비웃었어요. 들켰으니까 반성하는 거지. 안 들켰으면 계속 했겠지.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가족인데. 가족? 전 아들을 봤어요. 가족이 어머니 재산 노리고 명의 바꾸려고 해? 가족이 어차피 오래 못 산다고 그래? 그건 너도 똑같아. 네 아내가 하는 거 다 알면서 가만히 있었잖아. 아들이 말을 못했어요. 전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놨어요.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열어봐.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가 나왔습니다. 이게 변호사 사무실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재산 분할 합의서, 명의 이전 금지 신청서, 상속 포기각서,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건 다 막아놨어요. 어머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 저희 이름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어머님 명의로. 내 거니까. 전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내가 평생 모은 거, 내 남편이 남긴 거, 당연히 내 거지. 그래도 저희는 가족인데, 가족 자격 없어. 제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너희는 내가 죽기만 기다렸잖아. 그치? 며느리가 울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 그런 적 없어요. 녹음 파일 다시 들려줄까?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그럼 우리한텐 아무것도 안 남기실 거예요? 전 아들을 똑바로 봤어요. 걱정 마. 내가 죽으면 법대로 상속될 거야. 근데 생전엔 내 마음대로 쓸 거야. 네가 상관할 일 아니고. 아들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화가 난 얼굴이었어요. 엄마, 이러시면 나 정말... 제가 물었어요. 정말 뭐? 안 볼 거야? 그럼 그렇게 해. 아들이 말문이 막혔어요. 며느리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빠 가자. 여기 있어도 소용없어. 두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며느리가 돌아봤어요.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전 웃었어요. 후회는 네가 할 거야. 좀 더 조용히 할 걸. 녹음될 줄 모르고 떠들어댄 거.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아들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외로우셔도 저희 안 찾으실 거죠? 전 대답했어요. 너희보다 혼자가 나아.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조용했어요. 전 소파에 앉아서 폴더폰을 봤어요.
며느리가 버렸다가 제가 되찾은 거. 아니에요. 사실 새로 산 거예요. 똑같은 모델로요. 진짜 폴더폰은 변호사 사무실 금고에 있어요. 증거로 보관 중이에요. 며느리는 끝까지 몰랐죠. 제가 이미 다 백업해뒀다는 거. 전 폴더폰을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이제 기억도 증거도 제자리를 찾았어요. 이젠 필요 없으니까요. 할 일을 다 했어요. 남편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들었습니다. 머릿속으로요. 여보, 잘했어. 이제 당신 인생 살아. 네, 이제 제 인생 살 거예요. 누구 눈치 안 보고, 누구 비위 안 맞추고, 며느리가 비웃던 그 오래된 폴더폰. 그게 저를 지켜줬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이었어요. 고마워, 여보. 전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상쾌했어요. 이제 진짜 숨 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끌림이었습니다.